머티만 크게 오른 건 아닌데 한번 체크를 하나씩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폭과대 인식, 저가 매수세 유입. 오늘 보니까 저녁에 이런 기사들이 이제 핫 종목으로 뉴스원에서도 나오고 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가 매수세 유입, 낙폭과대 인식. 하여튼 뭐 싸다는 인식 때문에 오늘 올랐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불기둥이라는 표현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늘 2차전지 종목들, 오늘은 요 방송이 진행되는 날은 2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시점을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어떻게 움직였는지 봤더니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LNF 다 올라갔고 LG화학이 오늘 장중에 뭐 5% 넘게 올라가기도 했고 LG엔솔도 조금이지만 올라갔고 SDI 올라갔고 SK이노베이션이 많이 올라갔어요. 낙폭이 좀 과했던 애들 이런 애들이 조금 더 많이 올라오는 측면도 있었고요. BM도 올라갔고 에코프로도 근데 HN이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그리고 머티가 12%, 뭐 PNT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보합, 하나오션 보합, 그리고 두산로보틱스 보합, 한미바톤체 조금 올라가고, 하이닉스 조금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전주가 장 초반에 5% 빠졌다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2차전지 종목들이 잘 올라갔고요. 이 종목들이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떤 거? PNT하고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머티는 장중에 19%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어머? 이런 얘기들이 도대체 무엇이지?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1번. PNT부터 먼저 볼게요. PNT는 이유가 명확해요. 이거는 왜 올라갔는지는 투자자분들은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실적이 너무 좋아.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이 1조가 넘어가고요.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89%가.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순이익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PNT 같은 경우에는 장비 대장주로 많이들 소개가 됐었잖아요. 밸류체인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는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지금 많은 완성형 셀 업체들한테도 많이 납품이 되고 뭐 이런저런 곳들에 많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굳이 오늘 일일이 PNT를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장비 업체 가운데 진짜 성과가 진짜 군계일학인 거예요. PNT 사측은 수주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 원가 절감을 통한 이익 증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이제 자료를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셀 쪽까지 나가고 앞으로도 되게 갈 길이 많고 뭐 지금 기대감을 보여준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기업이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주가는 실적이 좋아야 된다. 근데 실적이 지금보다 향후에 더 좋아질 거라고 하면 더 많이 올라간다. 근데 이제 실적이 꺾이면 거기서부터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선반영 그리고 주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2차 전지는 캐즘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업종의 모든 종목들이 지금 적자나 실적 둔화인데 얘는 지금 날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두드러진 성과를 거의 독보적으로 보여주면서 향후 전망도 지금 여러 가지를 밝히면서 주가 상승 이유가 명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자릿수의 주가 상승률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와줬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머티는 왜 두 자릿수가 올라간 거예요? 물론 이제 얘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윗꼬리 단 이유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부터 19일까지 수요일까지 이번 주 에코프로 BM 공시를 보시면은 이런 공시가 있어요.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 소관사항이라고 하는데 17일부터 19일까지 어떤 거 있어요?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 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서울 쪽에 소재한 기관 투자자들을 찾아가가지고 IR을 합니다. IR을 직접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사실은 누구도 몰라요. 이 기업 담당자들 아니면 들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하나하나 아는 건 불가능하죠. 거기에 뭐 빨대가 있지 않는 이상 속된 말로. 근데 추측은 가능해요. 어떻게 추측을 해보는 거냐면은 이게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기관 IR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시간대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팡 치고 올라갔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컨퍼런스 콜 당시에 나왔던 IR 자료하고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이거 서정덕TV PDF 파일 다 전해드린 거 받으셨죠 이거? 서정덕TV 지금 블로그 저희 고정 댓글로 채팅창에 올려놨습니다. 가보시면은 하나하나 제가 다 올려놓고 있어요. 이것도 요청이 와가지고 이런 자료들 받고 싶다니까 메일로 보내달라고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을 보내드릴 수가 없어갖고 자료가 어디다가 놓고 공유하는 게 좋을까 했는데 유튜브는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정덕TV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소소하게 제가 방송 내용들 올리고 PDF 파일 필요하면 올리고 수급 PDF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있어요. 그거 보셨다면은 그리고 방송 내용 요약본 잘 보셨으면은 일단은 어떤 IR이었는지 대강은 그려지실 거예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뭐 어쨌게 이렇게 에코프로 머티부터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꿈틀거리는지 그거는 솔직히 말해갖고 저도 한번 체크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머티가 두 자리가 올라갔고 장중에 20% 가까이 올라갔는지를 먼저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 컨콜 내용을 좀 유심히 보셨어야 돼요. 제가 그 당시에 좀 말씀을 다 드렸었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 머티가 가장 부각이 많이 됐었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사실은 그 프렌들리 데이에서 에코 프렌들리 데이에서도 가장 이슈가 많이 될 만한 부분이 니켈 광산이고 그 다음에 재련 과정에 대한 그런 파괴적인 원가 절감을 계속 강조를 했었다. 작년 10월인가 11월에 이동채 회장이 직접 나와서. 그리고 에코프로머티가 이번에도 컨콜에서 이 프렌들리 데이에서 나왔던 이 니켈 광산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는지 여러분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가 절감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부각이 안 됐냐 그 당시에. 이 부각시켜서 뭐해? 라는 거죠. 시장에선 얘네한테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크게 관심이 없어요. 다만 대기 수요가 있었고 전보다는 지난해 10월, 11월보다는 그리고 12월보다는 훨씬 나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컨콜에서 조금 의외였다고 느껴졌던 게 머티 위주로 갔어요. 거의. 그리고 에코프로 HN이 은근히 많이 나왔다. 요거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대신 이것 때문에 뭐 샀다 팔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마세요. 그냥 저는 분석을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올해 체질 개선에 대한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거는 이제 컨콜에서 나왔던 얘기를 전해드린 거죠. 실적 개선을 전망을 했었어요. 사측에서. 에코프로 HN 어땠어요? 올해부터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분야의 매출이 발생을 도펀트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HBM 얘기도 얘네 나왔었어요. 그게 이제 뭐 샘플도 들어가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잡히기 시작해갖고 전체적으로 뭐 10% 정도 매출이 잡히고 지금 이제 환경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은근히 드러냈었다. 머티는 특히 뭐였어요?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갖고 지금 뭐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판매량을 확대한다. 작년에 두 곳의 외부 고객사를 확보했고 지금 확보된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판매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에코프로 BM 향? 한마디로 얘네들은 사실은 내부 거래가 많다라는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것도 올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고체 판매량은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추가적인 신규 고객사 확보를 통해 갖고 매출처 다변화를 만들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서 수익성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뭔 얘기예요? 지금 그 니켈 광산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인도네시아 그 그린 에코니켈 인수를 추진 중에 있고 지분 인수 완료고 이거 잘 보시라 그랬죠. 법인의 최대 주주 지위를 획득할 예정이다. 그래가지고 요것들에 대해서 연결 손익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이거는 뭐예요? 업스트림 확장을 통해 갖고 원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래갖고 에코프로 그룹에서 지금 계속 지난해 프렌들리데이 더 전으로 가면 뭐가 있었어요? 인터배터리 에코프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근데 사실은 이 그룹만 그러진 않아요. 전 기업들이 어차피 본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갖고 뭘 하고 싶어 합니까? 그쵸. 원가 경쟁력을 갖고 싶어 하고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왜? 원가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공급을 하는데 이익률은 높여야 캐즘을 뚫고 가기가 좋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얘네들은 지금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난해에 얘기했던 그 니켈 광산이었고 그린 에코 니켈이었고 그게 업데이트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가 경쟁력 강화를 지금 이룩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두 자릿수의 수익률 개선, 그리고 탈중국 공급망 확보 이런 것들까지 지금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의미 있는 매출 달성을 전망을 한다라는 게 지금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IR 자료에서 했지만 기관 IR 가서 조금 더 자세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니켈 저련 관련 업데이트 부분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만 톤 니켈 능력을 가진 그 생산 능력 가진 이거 인수 추진 중에 있고 이거 양산 시작을 목표로 한다. 인수 이후에 양산이 원활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자회사로의 연결 손익이 발생을 해갖고 쭉 들어온다. 니켈은 어떻게 돼요? 3, 4천억 영업이익 1,000억 정도를 달성할 예정이다. 그럼 이거 잡힌다는 거잖아요. 연결이익으로. 그 다음에 이제 머티도 잡히는 거고요. 그린에코 니켈에서 생산된 그 MHP 50%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공급된다. 이로 인해서 그린에코 니켈 매출의 50%는 내부 거래로 상계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돌려버린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달받는 이 시세가 국제 시세 대비 일정 부분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는데 이게 전구체 사업 원가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업데이트는 어땠어요? 이번 업데이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나섰어요? 아직까지는 사실 이거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계속 여러분이 지켜보셔야 돼요. 투자자들이 이거 끝까지 가는지 그 계속 보셔야 되는 게 임무예요. 투자자들의 순조롭게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전한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을 IR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IR 컨퍼런스 콜을 했던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관들한테 직접 가가지고 전달되는 과정이 매력도를 좀 높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 찾아가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해당 내용의 구체화된 부분, 이런 부분은 어디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냐면 요거는 아무래도 인터배터리 쪽에 가면은 조금 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거기 가면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측한 거는 오늘 찾아보니까 공시나 이런 거 딱 뒤져보니까 기관 IR이 있다. 이거 NDR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기관 IR을 직접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지금 조금 더 구체화돼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IR 같은 경우에도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다 질문을 하는데 아마 질문 순서는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추정이긴 하지만 보통 그렇게 합니다. 행사를 하면 큐시트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정되지 않은 것들은 서로 좀 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관들한테 가면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묻고 대답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모티가 가장 지금 이 그룹에서는 힘줘가지고 니켈 제련부터 해가지고 그런 약간의 그런 힘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슈가 많이 됐었고 저는 이거를 일일이 타이핑을 하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문서로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희 후배도 이거를 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상을 따면서 이제 타이핑을 해야 되니까 들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에코프로모티였어요, 단어가. 그리고 의외로 많이 나온 게 HN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가 분명히 좀 주가에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하긴 했는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떠한 이슈가 생기고 그 이제 IR 다음에 조금 꿈틀꿈틀 거리다가 오히려 이제 기관 IR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니켈 제련광산을 통해서 파괴적인 원가를 추진 중이다. 원가 절감을 아직까진 순항 중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그 담당자들이 들으면은 또 이제 투자자들이 들으면 어때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누구한테나 저장되는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컨퍼런스 콜이긴 한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도 투자자들은 은근히 그걸 많이 놓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주로 가지고 와서 실적 시즌이 되면은 하나하나 귀찮아도 일일이 막 취합해가지고 이건 좀 아셔야 돼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놓치거든요. 관심이 있어도 놓칩니다. 근데 내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누군가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사측이 돼가지고 엔젤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건데 제가 하는 거는 근데 이제 그런 정도로 앞에 와서 얘기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적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기도 해요, 기업들은. 그리고 이 외에도 요거는 이제 요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시를 보여드린 거고 이번 관세 이슈나 그간 악재가 좀 제법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아주 새로운 이슈는 많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부분인 거죠. 물론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기존 것들이 훨씬 강화가 될 수 있어갖고 여러분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기존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더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 투자를 하실 분들도 이 부분은 좀 걱정을 하시면서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나오거나 기존의 변수보다 강하게 관세가 나오거나 한다면은 뭐 지금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양극재 기업들도 많이는 아닌데 덩달아서 좀 오르긴 했어요. 이거 왜 올랐어요? 메탈 가격이나 국제 원재료 시세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이것도 컨콜에서 했어요. 근데 컨콜에서 이거 에코프로만 한 게 아니라 다 했어요. 전 기업들이 이 얘기는 동일하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전과 같은 급격한 변동성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니켈 가격이나 리튬, 특히나 리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싸게 사갖고 싸게 파는 그래서 미치고 파는 장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멈춰 있어요. 몇 달 동안.
오히려 몇 달 동안 멈춰서 살짝은 올라왔어요. 물론 지금도 적자 보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각 사들이 메탈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한 리스키한 부분은 많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해서 이건 더 이상 지금 단계에서는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손익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게 뭐냐면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인데 요것도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재고자산의 충당금이 올해 환입이 될 수 있다. 왜냐면은 재고자산이 이게 평가 손실이 났으니까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산이 마이너스 자산이 된 거죠. 내가 비싸게 사갖고 싸게 판 게 된 거죠. 아직 팔진 않았지만 근데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도로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환입시킬 만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룸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실적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양극재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나아가서 2차 전지 업종 전반적으로 관세 부과한다는데 이거 왜 올라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글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갖고 오늘 자동차 내리는데 얘는 왜 올랐는지 투심이 하루 만에 그렇게 확 변한 건 아닐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대장주 몇 개 올라가니까 따라가나 PNT 실적도 한몫한 것 같아요. PNT 실적도 한몫한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실적에 대해서 이 바닥에 대해서 비슷한 시점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뭐예요? 기업은 실적입니다. 그럼 실적이 바닥이 어딘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건데 LG엔솔, 삼성 SDI, SK온, 배터리 3사, 포스코그룹, 에코프로그룹 대다수 기업들은 뭐라 그래요? 4분기 실적 개판이었다라고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1분기 실적까지 안 좋을 거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가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미래에셋 그 리포트도 그렇고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1분기를 저점으로 잡고 있긴 합니다. 물론 그게 100% 맞을 수는 없어요. 다만 1분기를 대체적으로 실적 저점으로 잡고 있고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점진적인 반등을 통해서 올해 상저하고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실적 반등 국면을 예상하는 곳은 드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EV 시장의 성장률이 20% 중반대로 예측하지만 본인들은 40%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사별로 이게 조금 자신감이나 묻어나는 건 다르긴 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은 좀 체크를 하시면서 그래갖고 종목별로 따로 간다고 얘기를 했던 게 올해는 이제 한 번에 막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따로 움직여요. 어떤 애는 내려가요 오히려. 어떤 애는 올라가고. 근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그냥 으락차차 그러면서 막 그냥 의자자 하면서 용차 하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냥 다 올라갔잖아요. 그때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적 바닥 예측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실적을 바닥을 정확하게 잡으면 그건 운입니다. 바닥 어느 정도 근데 잡아가려는 움직임은 대략적으로 대다수가 비슷하게 보는데 정확한 자리 잡기가 좀 어렵고요. 얘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지난해에도 사실 바닥이다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고 진짜로 바닥 잡은 것 같은 경우도 있었고 사실은 지난해에 해리스가 당선이 됐다면 바닥 잡고 올라갔을 거예요. 그건 거의 확신합니다. 다만 그때마다 이제 점진적인 개선이 되는 그런 시기마다 뭔가 악재가 터져서 뭐 화재도 생기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갑자기 후보로 나서니까 그것도 핑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후보가 mandate is gone 해버리고 그 다음에 피습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후보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그냥 이겨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그게 이제 악재로 터지면서 하나하나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이슈 나왔었는데 뭐 관세 이슈에다가 IRA 이슈에다가 소비자 세액공제 계속 울거먹고 AMPC 울거먹고 그러는데 그거 다 나왔던 겁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지난해 나올 만큼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이 악재보다 더 심각하게 될 만한 확률도 우린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따지면 뭐예요? IRA에서 소비자 세액공제뿐만이 아니라 AMPC까지 그냥 때려 없애버리는 거 그냥 다 없애 막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진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진짜 해갖고 의회까지 통과하는 거 확률은 희박하겠죠. 그 확전되는 수준까지 간다는 거 아니면 자동차 관세 폭탄에 따른 충격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오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악재가 될 수 있겠죠. 요 정도가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기반형이 많이 되어 있다. 라고 지금 보여지긴 해요. 근데 실적 개선 추이나 그런 것들은 꾸준하게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왜 이게 어렵냐면은 이 6가지 때문이에요. 5가지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실적입니다. 실적이 그래서 언제 바닥을 치는지를 좀 이제 주가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분기, 1분기 저점일 것이다. 그러면 언제요? 빠르면 4월.
얘가 지금 움직이는 게 거의 확실하게 막 이렇게 되는 게 한 4월 정도? 그리고 늦으면 7월 2분기 실적까지 봐야 된다. 그럼 이제 7월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얘는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되고 빨라야 4월, 늦으면 7월. 근데 그 전에 꿈틀거리는 거 있을 수는 있다. 다만 4월, 7월 정도 돼야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자리인지는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정책 변화 안 나왔어 아직도. IRA 소비자 세액공제 7,500불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아직도. 근데 이거 없어진다고 보고 있죠 시장에서는. AMPC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대다수 기업들이 지금 살려놓을 것이다. AMPC만큼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몰라 어떻게 될지. 진짜로. 이게 근데 후퇴한다 그러면 이것도 골치 아파집니다. 관세부가 국가에 대한 경계들이 있는데 캐나다 특히나 뭐 미국에만 있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캐나다에 있을 기업들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4월 2일까지 일단은 빠른 시일 내로 보면 4월 2일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중국 때리기를 얼마나 더 할 거냐. 뭐 추가 관세 어떻게 때릴 거냐. 그러면 중국 제재에 반사이익이 나올 수가 있죠. 특히 광물 쪽은 반사이익이 좀 세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배터리 부분에서 광물 쪽을 신경을 국가 안보로 많이 쓰니까 배터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나올 만한 이야기죠. 메탈 가격 저점이에요 지금. 뭐 70위안 쪽에서 탄산리튬은 거의 뭐 70에서 72 사이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니켈 가격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바닥은 잡았다고 리스키한 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언제 올라가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 자리에서 반등하면 당연히 호재죠. 요거는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금리는 뭐예요? 금리나 되면 좋죠. 할부나 리스 부담이 완화되고요.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배터리 판매량이 증가가 당연히 되는 거고요. 캐즘 종식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미국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지만 지금 소매 판매가 어떻게 됐는지 좀 이제 좀 부진하잖아요. 향후에 그래서 한 2달 정도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미국 그 재무부가 시중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 말고 시중금리, 10년물 국고채 금리나 이런 것들을 미국의 적자 국채 발행량을 조절하면서 지금 조절하겠다. 그래서 시중금리 낮추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급격한 상승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국내 정책 지원, 직접 보조금, 세제 혜택, 국내 정책 지원 시급하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 아마 나올 거고 2, 3월 내로 이제 3월 정도면은 어느 정도로 윤곽이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이 외에 뭐가 있어요? 유럽 탄소 배출 규제 강화, 전기차 판매량 증가, 3월 보조금 부활, 테슬라 모델 Y 얘네들이 이제 근데 좀 머스크가 싫어가지고 뭐 안 산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 판매량이 부진하다고 하는데 그것들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기대감만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다섯 번째가 뭐였냐 보니까 정책 지원 얘네들은 조금 이제 가시화가 빨리 될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메탈 가격이 이거 뭐 메탈 가격이 올라가라 뚝딱 한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캐지만 없어져라 뚝딱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실적이 저점을 터치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 불확실성 이슈, 미국 전체 불확실성, 캐즘 이게 상당히 주가에 묻어있긴 하다 지금. 근데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주가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지금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주식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수급에 대해서도 지난해보다는 지난해 연말이 진짜 최악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보다는 수급 대기 수요도 상당히 늘어났고 개인들이 손절을 정말 많이 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일 그게 확인되고 있긴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섹터의 악재만 반영이 되던 시기에서 조금씩은 이제 불확실성 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 그러니까 이게 확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확인해 좀 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엔 거들떠도 안 봤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요 정도까지 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래서 대기 수요가 있어갖고 한번 요거 사볼까? 뭐 IR을 들었든지 뭐 했든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당장 하루 만에 모든 게 변한 게 아닙니다. 오늘로 지난주 잠깐 오르고 오늘 올랐다고 세상이 변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레발 치는 게 아니고요. 요 말씀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하나씩 제거되는 과정에서 호재가 인식될 만한 것들이 나오면 주가도 당연히 반응을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은 딱히 호재가 없었는데 왜 움직였는지를 보니까 아마 IR에서 요런 못 들었던 거 본인들이 놓쳤던 게 나와가지고 괜찮은데 라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이 밖에 앞으로 나올 만한 뭐 중국에 대한 반사이익이나 국내 정책 지원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좀 체크를 하시고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섹터 분위기를 각자 좀 챙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돌다리는 슬슬 두드려 볼 때는 됐다. 근데 마구잡이로 건너가다가는 또 푹 빠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려 볼 틈도 없었던 지금 섹터인데 이제는 선생님 요거까지는 됐어요. 다만 이거 아직도 좀 보수적으로 보시긴 해야 돼요. 예, 제가 지금 부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저도 이거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사실 총 맞았습니까? 저도 이제 올라가면 좋죠. 근데 객관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다고 확증 편향을 가지면 안 되고 저야말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땐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좋은 게 없으면 좋은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보다는 개선된 게 맞아요. 이 업계 사람들도 왜냐면은 물어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해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거 추세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업을 볼 때는 대략적으로 가늠을 한 다음에 거기서 보수적으로 나눠서 들어가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적으로는 상승 국면에서 오늘같이 윗꼬리가 달립니다. 19% 올라가다 12% 줄었으면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 12%는 많이 올라갔지만 19% 대비해서 7%나 빠진 거예요.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한 6% 올라가던 게 4% 올라가고 5% 올라가던 게 3% 올라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윗꼬리는 계속 달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차익 실현 매물을 계속 쏟아내거나 아니면 불안해서 던지거나 단타치거나 이러기 때문에 소화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얘는 당분간 이럴 거예요. 그리고 무역 전쟁이 얼마나 격화될 수 있을지 이런 대외적인 변수도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매일 짚어드리는데 잘 보시고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준비된 내용들은 일단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